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과 비로 단감하셨네. 우리 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천년부자를 만행하시며 양산동두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 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사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동징출가 바가 눈이 오나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붓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 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타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공사례가 피함께해. 나무와 밑가불 관세음보살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보살애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오늘은 늙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내 인격과 품격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의 존엄성을 끝까지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늙어서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평상시 모르고 살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친 비난과 험한 말이 오가는 그 모임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핑계로 모여 앉아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하하고 한탄을 내려놓는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는 내 귀한 시간 그리고 감정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다정한 언어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기가 솟아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희망을 갖게 된다. 운도 자연적으로 좋은 기운이 따르게 된다. 좋은 기운이 따르면은 이것을 내 자손, 나하고 같은 유전자지만은 그 같은 자손한테 내려준다. 그러면 그 자손이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과 약국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 아니 선생님 아프면은 당장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무 병원과 약국을 의존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 모든 기능은 70대부터는 모든 기능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무 아주 조그마한 통증에 병원에 간다든가 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30분이고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다. 원래 이게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기력이 떨어져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상비약은 준비해놔야 되겠지만은 너무 병원에 가도 안 된다. 이 기계가 보잖아요. 기계가 오래되면 마모가 되듯이 또 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을 이제 의사한테 내 인생을 통주리 때 맡기보다도 좋은 음식 또 운동 적당한 운동이 내한테는 필요하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나이 들어서는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 집에는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 다 큰 자식이 이제 가정을 이뤄놓은 그 자식 집에 자꾸 이게 쓸데없이 이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번호키를 알아가지고 그 며느리도 있고 또 사위도 있는 이 공간에 내가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운 마음은 있겠지만은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 눈치를 보게 된다. 또 그 눈치를 주게 되면은 내가 또 섭섭해지거든요.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왜 남의 자식 내 자식한테 못 가르냐. 또 우리 그 신도님 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 한번 어머니가 이제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그 냉장고 문을 왜 자꾸 여세요? 이런 말에 되게 섭섭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좀 분노가 났어요. 근데 왜 냉장고 문을 왜 못 열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시간 타임을 맞춰놨기 때문에 자주 열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며느리 집이지만은 내 집처럼 드나들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놨다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되면 신뢰가 된다. 자식은 다 큰 자식은 너무 간섭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나도 또 뭐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는 나도 또 반성을 하게 됐죠. 자식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오로지 나만의 그 생활을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세 가지 법문. 그 첫 번째 법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그 첫 번째 법문이 뭐였습니까? 거친 비난이지 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 노인들을 이렇게 따라잡는 거 있잖아요. 모임, 그 뭐 이렇게 특히 뭐 이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막 상대편을 막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임이죠. 그 말씀은 그 일종의 술안주로 씹는다.
그렇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보면은 술은 안 드시고 안주는 안 드시고 누구 한 사람 올려놓고 막 씹어새기죠. 예, 그런 이게, 곳에 이게 뭐 양기가 올랐다 그러죠. 그걸. 그리고 이게 특히 이래 보면은 이런 모임이 더 연장이 되다 보면은 다단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 좋은 데 이러면은 그 노년에 벌어놓았던 걸 싹 한목에 날린다. 그런데 그 모임도 좋지만은 너무 이렇게 지나친 모임은 또 남을 비하하는 모임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가다 보면은 나중에 뭐 강남에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노년에 그 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한국의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뭐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에 많이들 가시죠.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뭐 한국은 또 실손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아프시면 또 그 병원비 자체 거의 뭐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는데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병원을 안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은 제가 다니는 거 특히 안과 다니는 안과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안과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노화가 이 눈부터 먼저 온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과가 아마 사람이 많지 않는가.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우리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뒷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눈이 자꾸 멀어지더라고. 그럼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그게 백내장인 걸 모르고 그냥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봤지 뭐 이 할머니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서는 그런 생각했겠지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이 백내장을 가서 그냥 한꺼풀 벗겨내면 수술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참 우리나라가 이게 참 박정희 대통령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내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꽃이 핀 게 전두환 대통령이라 그래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시행을 했지만은 기초를 다져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서거하시니까 그때 아마 80년도까지 있었으면 아마 더 꽃이 더 피었는데 그거를 전두환이가 물려받고 이걸 완전히 그냥 그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의료 뭐 한다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또 캐나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형을 한다든가 또 뭐 수술한다든가 거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팔이 하는 이제 부러지면은 이제 뭐 예약을 하면은 뭐 2달, 3달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뭐 한두 달. 그러면은 그게 다 낫고 난 뒤에 이제 병원에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정치가 사려고 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의료계는 인류죠, 인류. 우리나라만큼 이 초인류죠, 초야. 병원 시설이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날 가면은 그날 바로 그냥 뭐 그날 뭐 바로 그냥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튿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너무 늙어서 병원을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된다. 기계도 자꾸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되거든요. 근데 혈압이 보통 120에 80인데 이 70대 이상은 뭐 130, 40, 뭐 50까지 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혈압도 이제 더 그만큼 올라가고 또 당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뭐 70, 80도 120에 80을 맞추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다. 근데 뭐 병원에서는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갑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약을 또 팔기 위해서 또 제약회사하고 또 어떻게 뭐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혈압이 높으면은 그 평생 그 혈압약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도 병원에 이제 가끔 가는데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그럼 재면은 160, 170 나옵니다. 그러면 혈압 높네요. 그래요. 근데 계단 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재면은 그것도 뭐 140, 150으로 가거든. 근데 제일로 내가 그걸 쏙지 않기 위해서 혈압기를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얼마 안 하니까 새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바로 재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재봐요. 물론 그 전날 이제 옆에다 갖다 놨죠. 재면은 보통 117에 뭐 87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걸 이제 요새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끼는 것. 그거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 어떤 데는 보니까 180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짜구나 하고서는 이 자질 혈압기하고 당뇨 재는 거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가지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이제 가지 말아라. 그 아주 까다로운 며느리 얻으면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 냉장고 문 열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 싸가지 없는 그 며느리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그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부처님 말씀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 돼가지고 야 애기야 냉장고 그 문을 좀 열어보겠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앉아서 그냥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자주 가는 게 안 좋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가끔 가는 거는 괜찮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20대 이 미성년자 때는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간섭을 했지만 20살이 넘으면은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게 불교의 그 기본 그 원칙이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못되고 잘되고 간에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느끼면은 다시는 안 할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계속 할 것이다. 느낄 때까지 지켜봐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 요즘 뭐 세 번째 본문 내용 자식 집에 자주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 이 장동혁 사퇴하라 사퇴하지 마라 이 장동혁 사퇴 이거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시도 때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장동혁의 사퇴론을 꺼내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열기는 식어버린 것 같고 그 장동혁을 반대하는 당원들 사이에 연판장 돌려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하나 쇼로 끝난 것 같고 장동혁 체제는 더 견고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나는 뭐 늘 내가 얘기하지만은 국민의힘 대표 중에 그동안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그 전에 한나라당 그또 뭐 새누리당 뭐 그 위에 쭉쭉 올라가가지고 민자당 그 합당할 그런 그까지 하면은 뭐 총재 때 빼놓고는 그래도 대표로서는 참 진짜 잘하고 있다. 지금 저렇게 이재명이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어를 하는 게 그래도 야 장동혁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지금 봐봐요. 처음에는 뭐 6선 5선 그 원로들이 뭐 사퇴하라 했지만 무슨 근거로 사퇴를 하냐고. 오히려 장동혁이는 오히려 올공에 나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쳤을 때 이거는 뭐 이런 대표가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더라고. 이 당원이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을 이제 이렇게 선출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한다. 아주 이거는 고무적인 얘기다. 당원이 없는 그 당은 그 지역구죠, 지역구. 필요 없다. 당원이 뭐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 뒷받침돼서 할 수 있다.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나대요. 나는 고소한 스님은 참 이것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원체 이 나라가 절단나니까 중립을 지킬 수가 없고 저 어디야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그 아나운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가요? 그 MBC 아나운서 하던 사람 있죠. 그 왜 그때 그 올림픽 공원에서 막 난리 쳤을 때 저기 저 일본 그냥 가버렸잖아요. 배현진. 배현진인가? 아마 제 1차로 아마 컷오프 될 것이다. 이 당원이 그는 가만 안 놔둔다. 그 행태를 보면은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 그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나는데 거기를 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뭐 일본의 수상을 만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 내몰래를 하고서는 그 갔을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저는 정치인으로 기량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장동혁 그 대표가 이 공천을 뭐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투명하게 이 당원들이 뽑는 그런 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아주 크네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 지역구 더 나가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누군가 모르게 이 그 세력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전부 보면은 저쪽에 장동혁 대표 흔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뭐 네 번 총질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한테 참 기대가 많이 이제 그 가는 심정이죠.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겨냥해서 이 복당 운동권, 이 486 운동권, 민주당을 빗댄 거죠. 486 운동권이 아니라 복당 운동권이 이 당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차기 총선에서 배제해야 된다. 라고 아주 그냥 강경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경태 의원이 또 그냥 안 있네요. 이 안철수를 향해서 너희가 바퀴벌레다, 박멸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안철수 어떻게 보면은 이 장동혁 하고 같은 괴를 같이 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철수의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고무적이죠. 지난번에 보면은 그 서울시장 할 때 박원순이한테 이렇게 탁 넘겨줬을 때만 해도 이거 뭐 참 그랬는데 그 반성을 좀 많이 하고 그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당이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는 그 위압감에 원래는 내가 볼 때는 그 안철수가 그래도 그 보수 쪽에 그 무게를 많이 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차려진 것 같고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는 어느 때 참 나쁘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31가지인가 28가지인가 그 죄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했지만은 그 한번 보세요. 그 저 이재용이가 그 싹 무죄 받은 거 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저 시청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해야 됐다는 사람이 안철수라. 나는 그 똑바로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때만 봐서도 참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뭔가 모르게 그 검은 세력들한테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순수한 사람인데 원래는 이 기업만 하고 의사만 하고 이래 했던 사람인데 뭔가 모르게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도 늦게나마 그래도 그냥 참 장동혁이 한테 그냥 좀 잘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지금은 이제 해안이 돌아서 바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이 변치 말고 계속 이어져서 이 분열된 이 보수가 장동혁 대표로 한 군데 모아져서 빨리 폭주 나가는 저 민주당 그쪽에 좀 정신을 좀 차리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좀 잘하고 있네요. 몇몇 사람. 이 장동혁이 징계 카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죠. 이 싸우지 않는 이 당협위원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당협 물갈이 예고를 통해서 현역 교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야 이거 좀 과연 성공할까요? 나는 보면은 100% 성공한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이 야당이 됐든지 여당이 있을 때도 뭔가 모르게 좀 저쪽에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부지일수거든. 거의 다 나는 볼 때는 한 8, 90%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물갈이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온실 안에 있는 그 화초다. 그거 나가봐요. 온실 안에 화초 바깥에 나가봐요.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그래도 아주 튼튼한 그 야성을 가진 그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이 돼야 돼. 그거는 그런 사람을 두면은 여기 붙을 때는 또 붙고 저기 붙을 때는 또 붙고 이거는 줏대가 없다. 그러고 보면은 공부 잘하고 또 똑똑하고 또 부모 그냥 말 잘 듣는 그 서울대학교 출신 또 유명한 대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을 싹 이 기회에 갈아치워야 된다. 배우지는 못하고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군인이라 했지만은 군인 생활을 거의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를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다 하는 걸 보면은 좀 대단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할 때는 뭐 군인이 뭐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내가 모르는 거는 남의 머리를 빌리면 되거든. 그러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쳐내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이 사전투표 그다음에 그 전자개표기 그것만 사라지면은 나는 진짜 100년 정당이 아니라 200년 정당도 집권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용병술은 익히 후세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혹 선생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려고 보고, 자 끝으로 이제 백중이 얼마 안 남았네요. 광고 말씀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참 박정희 대통령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인데
과거에 내가 그 중학교 때인가 여기 스님이 되기 전에 그 연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계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이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란을 덜 먹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지금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계란값이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나와서 한 말씀 하는 게 참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5,000년 역사에 이 가난을 우선 그렇잖아요. 가난을 물리친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님 등도 좀 많이 좀 키시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혼자서 물론 뭐 몇 사람이 있겠지만 주진우하고 뭐 김민전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혼자서 매일 같이 월공에 나가서 이렇게 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보면은 건강한 그리고 건강한 촛불 그다음에 부적초 그다음에 등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를 부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